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기대와 우려의 공존이 높일 변동성이라고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여기서 기대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정상화, 이것을 이제 기대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려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경제 정상화 대비해서 기타국의 경제 정상화는 조금 어려운 상황, 따라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 이런 것을 우려라고 보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그 물가에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았지만 아마 2분기가 되면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에 따라서 물가에 대한 부분도 점점 가시화되리라는 이러한 부분이 우려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그 기대와 우려의 교차, 이런 것이 만들어내는 변동성, 이것을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1월과 3월에 IMF하고 OECD에서 각 주요국의 이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월등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선 때문에 뭐 당연하겠지만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올해 누적으로 3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10년 금리가 올해 초 대비해서 한 30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한 달간 약 30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기조는 유지되는데, 아마 3월 달부터는 미국의 금리 상승이 조금 다른 나라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리 상승폭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네, 3월 FOM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3월 FOMC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 수치들이 지난 12월 대비해서 굉장히 개선이 됐습니다.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6.5%, 무려 2.3%포인트를 상향을 했는데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 4.5%, 내년에 3.9%로 장기 균형 실업률이라고 볼 수 있는 4%를 지금 하회하는, 그래서 고용시장에도 거의 정상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망 개선에도 향후 그 기준금리 흐름을 보여주는 점도표는 2023년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를 했는데요. 지난 12월에 그 5명의 위원이 2023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표를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7명의 위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인상 조기화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저희는 2023년 상반기경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번 6월 FOMC 또는 9월 FOMC에서 향후의 경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러한 그 전망 개선이라던가 위원들의 어떤 물론 이제 중앙값은 변하지 않았지만 위원들이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을 23년에 할 것이라고 하는 위원이 늘어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왜 이번에 그 전망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없었을까? 이것은 그 연준의 위원들이 각 전망에 대해서 얼마나 그 확실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그 차트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그 2013년 5월 테이퍼 텐트럼이 발생하던 시절에 역시 그 물가를 제외하고 이제 다른 뭐 성장률이라던가 실업률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연준 위원들이 표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과 6월 사이에 이러한 그 전망의 불확실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5월 달에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일이 있었고요. 아마 이러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연준의 위원들이 전망은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2분기
빠르면 이번 2분기, 뭐 늦어도 이번 3분기에는 이러한 그 불확실성을 좀 낮춰줄 이런 것이 나타나면서 연준도 향후의 경로를 좀 분명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취약계층의 고용시장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제가 라이브 방송이나 아니면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월간 전망 자료를 작성하던 요 시점까지만 해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3월 고용지표는 이제 발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뭐 큰 흐름은 뭐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서비스업 종사자, 가장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 그리고 이제 인종별로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인종의 그 고용 개선이 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의 고용지표를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도 좀 고용 개선이 다른 이제 인종들과 동일하게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들과 동일하게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뭐 이제 가장 그 개선이 빨랐다라고 할 수 있는 백인 계층도 여전히 한 95% 초반대, 작년 2월에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5% 정도는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제 본 업종이나 인종별로 봤었을 때 취약계층, 그리고 업종으로 봤었을 때 전체 미국의 한 10가지 업종 중에 그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라고 하는 어떤 고객을 실제로 이제 응대하는 서비스 부분에서의 지금 개선이 가장 더딘데요. 지난 그 3월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3월에 고용 지표를 반영해도 뭐 다른 직종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서비스 업종의 개선이 더딘 편이고 레저와 접객 부분의 업종의 개선은 여전히 물론 좀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더딘 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 향후의 경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인프라 계획이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그 인프라 계획이 그 타임스 라인을 보면 아마 올해 늦어도 3분기에는 조율을 거쳐서 4분기에는 3분기 말 4분기에는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 이제 지금 8월 말 9월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료가 되는 시점에 인프라안이 실제로 통과가 되고 시행을 앞두면서 고용시장은 점차 이제 그 소득 보전 대책에서 인프라 투자안이 고용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하는 아마 이런 타임라인으로 지금 이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그 명목 잠재 성장률과 실질 잠재 성장률 요 사이를 지금 미국의 10년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뭐 굉장히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건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어오던 그 경로를 급격하게 이탈을 했죠.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성장률이 개선되는 또 급격하게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성장률이 다시 굉장히 다시 이제 원래 경로로 미국의 금리가 돌아올 수 있는 점,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투자안이 가시화가 된다면 향후에 미국의 금리가 이런 중장기 경로를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원래의 그 회복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자체가 다만 좀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점, 그리고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과연 그것의 어떤 상단이라던가 이 중장기적인 평균을 구하는데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금리의 좀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도 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그 4월 금리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의 금리 상승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타국에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상황과 이번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정 지출과 관련해서 과거 금융위기 때는 신흥국은 그래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금융위기를 좀 견뎌냈었는데 이번 사태 때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도 재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러한 경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의 정상화가 예상보다 좀 빨라진다면 신흥국한테 주어진 어떤 연준의 정책 여력이 상대적으로 빨리 좀 거두어져 가는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일부 신흥국은 기준금리를 지금 인상하기 시작을 했고 노르웨이처럼 일부 선진국도 지금 인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지금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 사실 채권 시장 기준으로만 보면 주요 선진국과 어떤 신흥국 사이에 있는 좀 위치에 놓여 있는데요. 한국은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외부 수요,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를 보면 2014년 이후에 전년 대비해서 가파르게 무역 수지가 좋아지는 이런 구간과 굉장히 지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향후에 좀 좋아질 걸로 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의 어떤 동행지수 흐름과 기준금리 흐름을 보면 물론 경기 동행지수가 확장기에 들어섰다고 해서 반드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10년 추세를 보면. 그런데 지금은 아마 금융위기 이후의 경로를 조금 더 보는 것이 2014년 이런 중반보다 이게 더 유효할 것 같은데요. 연준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이 좋아지고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서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 여건은 좀 조성되어 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제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올해 최소 3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비경제적인 이런 이슈기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서 1년 이상의 어떤 전망의 시계를 갖는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침체라든가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의 침체는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의 장기 전망도 좀 어둡게 하면서 좀 부정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일단 어떤 통화라던가 재정 정책의 거시 건전성 정책이 이제 작동하는 이러한 경제 체제에서는 앞으로 회복되는 국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반영해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대칭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회복이 조금 더 빨리 되면 우리나라도 통화정책, 연준이 주어진 여력에서 정상화 경로를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4분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저는 좀 열어놓고 있는 편인데요. 올해 연준의 6월 FOMC라던가 9월 FOMC에서 향후의 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분명히 경로를 하게 된다면 한은의 4분기 인상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열려있는 선택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국고 3년과 기준금리 사이에 스프레드가 최근에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과거에 국고 3년과 기준금리가 한
75bp, 이건 지금 평균으로만 따져서 그런데요. 80bp 가까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 거의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기준금리 1회 인상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것을 반영했던 수준인데요. 지금 물론 저는 조금 그 조기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는 사실 뭐 내년쯤에 있는 게 지금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따라서 현재 그 스프레드만 보면 사실 좀 과도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그럼 해석할 것이냐? 저는 좀 이제 한번 그냥 그 상정을 해보는 겁니다. 작년에 그 우리나라가 그 3월 달에 연준이 이제 긴급하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50bp 3월에 인하를 하고 5월 달에 추가로 25bp를 인하를 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0.5%인데요. 만약에 작년 5월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면 그럼 현재 기준금리가 0.75%일 거고요. 아마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국고 3년과 스프레드를 따져보면 좀 과거의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올해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좀 빨리 할 거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실제로 4분기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고 해도 시장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이미 시장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25bp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3년 금리가 뭐 당장 하느니 연이어서 뭐 22bp를 추가로 인상할 게 아니라면 시장금리 상승은 기준금리 상승만큼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25bp만큼 3년 금리가 상승하지는 저는 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제 국고 10년 금리 여기서도 이제 좀 앞서 보여드린 국고 3년은 기준금리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지만 10년 금리는 지금 대외 금리, 그러니까 주요국의 금리하고도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고 3년과 국고 10년의 금리 스프레드도 지금 다소 좀 혼란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좀 찬찬히 따져보면 한국의 국고 10년 금리는 이제 최근 한 20년 동안 한국의 명목 성장률과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이제 한국의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갔다가 이번에 이제 급격하게 아마 반등할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기저효과나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그 이제 반등 폭을 사실 좀 잡기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사실 높다라는 게 이런 건데요. 그 경로를 그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준에 대해서 한국 금리만 보기보다는 아마 다른 나라와의 그 스프레드를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 팬데믹 이전에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보다 높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대죠. 한국의 10년 금리가 미국 10년보다 높은데 지금 이제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인프라 투자안을 발판으로 이제 과거 대비해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거나 이러한 방안이 조금 제한적이라면 팬데믹 이전 구간으로 다시 회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 금리가 다시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이러한 상황으로 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이제 상승하고 한국 금리도 지금 그에 맞춰서 조금 상승을 하지만 이제 속도 차이가 나게 될 거고 결국은 비슷해지다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이제 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러한 좀 경로를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시장의 우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역시 시장 변동성은 계속 좀 높게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당장 그 4월에 일어날 일이라기보다는 2분기부터 이러한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경로를 이제 형성해 나가는 이러한 좀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망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동영상의 내용 중에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시간에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